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지향하는 하이슨 힐링하우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이슨 힐링하우스는 가정교육, 자아성장, 인체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심리건강, 신체건강, 자아개발 등 관련의 책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읽어드리는 책은 대한발효해독학회 고문이시며 인체정화 프로그램의 창시인인 김세현 선생이 지으신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입니다. 인체정화, 건강혁명, 스스로 고치는 몸 이야기.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비만과 고혈압, 당뇨, 암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몸부터 정화하라. 내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 비우고 새로 채우는 인체정화 프로그램.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챕터 1 의학이 발달하는데 아픈 사람은 왜 늘어날까? 중에 8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나친 칼슘 섭취가 부를 수 있는 돌연사. 흔히 칼슘이라고 하면 뼈를 구성하는 물질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인체의 다양한 생명 현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칼슘은 혈액에도 소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칼슘의 99%가 뼈에 있다면 나머지 1%는 혈액에 존재한다. 누가 때리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움찔거리는 것은 우리 신경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때 신경과 근육에 대하여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혈액에 든 1%의 칼슘이다. 칼슘이 외부의 정보를 파악하여 신경에 전달해준다. 칼슘을 정보 메신저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기능 때문이다. 칼슘은 그 외에도 세포 내 단백질과 반응하여 체내 모든 효소 반응을 촉진하며 유해균을 청소하는 백혈구를 활성화시킨다. 체내에 칼슘이 부족하면 감기에 잘 걸리게 되며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중요한 칼슘의 기능 때문에 많은 영양학자들이 칼슘 보조제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오렌지 주스나 치즈의 경우 포장지에 칼슘이 보강되었다는 문구를 자랑스럽게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해서 과다하게 섭취하는 칼슘의 양이다. 적정량의 칼슘은 세포 활동에 꼭 필요하지만 또가 지나칠 경우 마그네슘이 불균형으로 인해 돌연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짝을 이루어 근육의 활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우리가 근육에 힘을 주면 혈액에 있던 칼슘이 근육 세포 속으로 흘러들어가 근육을 수축시키는데 이때 세포 안에 있던 마그네슘은 세포 밖으로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근육을 이완시키게 되는 것이다. 운동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체내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킨 후에 마그네슘이 이완에 관계하지 못해서이다. 마그네슘은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급격하게 소모되는데 만약 쥐가 나는 타입이라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야 한다. 칼슘은 자극 전달 물질로서 본디 혈액 속에 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지나친 칼슘 섭취로 인해 혈액 속에 있어야 할 칼슘이 세포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근육이 자극을 받아 몸에 경련이 일어나게 된다. 몸이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꺼풀이나 뺨 근육이 저절로 실룩거리는 것도 단순히 몸이 약해졌거나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이 섭취가 불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심할 경우 관상동맥에 경련이 일어나 부정맥과 협심증을 발생시키며 혈액순환이 정지될 수도 있다. 젊은 나이에 과로사하거나 돌연사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조화 때문이다. 요즘 원룸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 미혼 여성이 늘고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식사 대신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편의성 위주로 조리된 식품에 각종 영양소와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연식을 해야 한다. 햇빛을 보고 자란 야채, 현미, 콩에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료로 만든 현미밥, 된장찌개, 야채 요리를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요즘 TV를 틀면 칼슘 섭취를 위해 우유를 마시자고 외치는 유제품 업체의 광고가 화면을 장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광고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우유가 마치 건강의 열쇠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우유에 든 기본적인 칼슘으로도 모자라 칼슘이 보강된 우유와 치즈도 날개에 돋친 듯 팔린다. 학교는 급식을 통해 일률적으로 어린이에게 우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아이들 키를 키워야 한다며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우유를 마시게 한다. 과연 아이들에게 매를 들여야만 폭력인 걸까? 잘못된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도 폭력이다. 서구인과 달리 우리 장은 우유에 약하다. 낙농이 발달하지 않은 동양에서는 우유를 마실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젖당을 분해하는 락타제 효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젖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증상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병처럼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유당불내증은 병도 아니고 약점도 아니다. 지역적, 유전적 특수성으로 인해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할 뿐이다.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촌스럽게 여기거나 열등하게 생각하는 인식은 바뀌어야 하며 개인에 대하여 우유를 먹지 않을 권리 역시 주어져야 한다. 어려서부터 우유를 많이 마신 어린이는 포화지방산 과도로 인해 비만이나 고지혈증,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젖소에게 투여한 성장 촉진제의 영향으로 성조숙증에 걸릴 수 있고 우유 단백질이 일으키는 알레르기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다. 소아 당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우유의 과다 섭취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성인 당뇨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우유 섭취를 자제하고 효소와 영양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야채, 과일 등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이 좋다. 우유에 다량의 칼슘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그네슘의 함량은 극히 미미하다. 오로지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을 장복하는 것은 미네랄의 불균형을 가져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네, 칼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희도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다리에 쥐가 나면 칼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 마그네슘과의 불균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무조건 우유를 먹여야지 하고 생각하는 강박관념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먹이면 사랑도 독이 됩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죠? 오늘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행복, 풍요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상해에서 이춘아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